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보이다가 2020년 팬데믹을 거치면서 지금은 26만 개로 사상 최대 개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2020년 12월 말 공정위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7,200개였는데 2023년 1월 30일을 기준으로 무려 12,000개까지 늘었어요. 2년 만에 4,800개의 신생 브랜드가 생긴 거죠. 그런데 신생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3년 안에 문 닫고 사라질 확률은 외식족이 52.9%, 서비스직이 43.1%, 도소매가 45.3%로 대략 브랜드 2개 중 1개는 3년 안에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은 즉 심도 깊은 공부 없이 열정만 가지고 프랜차이즈 창업을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는 겁니다. 모든 프랜차이즈가 그렇진 않겠지만 저자본 창업이 가능하다, 가맹점과 상생을 원한다, 수익률이 높다, 이런 본사의 말만 믿고 덜컥 계약을 해버리면 정말 인생 크게 조져먹기 딱 좋은 분야가 바로 프랜차이즈 창업 분야예요. 그래서 오늘은 허위 광고에 속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잘못 고르면 가맹본부를 상대로 어떤 갑질을 당하게 되는지, 소상공인 익명소통에 장사인에 올라온 실제 사례들을 재구성해서 SNS 허위 광고를 통해 1년 만에 가맹점을 300개 이상 늘린 브랜드들, 인기 예능에 PPL 광고로 출연해 파격내고를 해준다고 홍보해놓고 이벤트 당일날 말을 바꿔 시청자들과 가맹점주들을 농락했던 브랜드들, 그리고 가맹점주가 갑질 문제로 본사에 컴플레인을 걸면 물품 공급을 다짜고짜 끊어버리는 브랜드들 등등 비양심적인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이야기들을 허구의 캐릭터 김가맹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가맹이 집에서 인터넷을 하던 도중에 가맹비, 로열티, 교육비, 인테리어 마진, 감리비, 재가맹비가 빵원, 창업비용 빵원, 땡땡 지점 월매출 평균 9,100만원, 80명의 전문 인력이 밀착 컨설팅, 입점을 제한한 최대 배달 상권 제공, 이렇게 올라와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 광고글을 보고 이거다 싶어서 상담을 받아봤어요. 그렇게 만나게 된 팀장이라는 사람이 광고에서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보통 뺄 거 다 빼고 매출의 35% 정도는 순수익으로 남아요, 이러는 거예요. 광고에서는 다른 지점에서 월매출 9,100만원이 나오고 있다는데 팀장이란 놈은 순수익이 매출의 35%라고 하니까 김가맹은 돈을 벌 생각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팀장이란 놈이 오픈하고 단기간 안에 매출 못 띄우면 보통 망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장님. 이렇게 말하면서 가맹비, 로열티, 교육비, 인테리어 마진, 감리비, 재가맹비를 받지 않는 대신 그 돈을 마케팅비로 사용하라고 권유를 막 해요. 그래서 마케팅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물어보니까 배민깃발 40개 정도 꼽으시고 배달비 무료 이벤트 때리면서 리뷰 이벤트도 비싼 거 걸어놓고 공격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지랄을 하는데 김가맹이 그 자리에서 대충 속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마케팅비만 고정적으로 월 1,500만원씩은 나가게 생긴 겁니다. 근데 그래도 전문가라는 사람이 짜준 초반 전략이니까 그렇게 몇 달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덜컥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가게를 오픈하고 몇 달간 하루에 14시간씩 쉬는 날도 없이 정말 열심히 뛰어봤는데 월 매출이 900에서 1000만원 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 펼쳐져요. 기존에 설명드렸던 월 매출 9,100만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니까 김가맹은 미쳐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0명이 배치되어 있다는 전문가들에게 상담 요청을 신청하게 됐는데 여기서 김가맹이 설명드렸던 것과는 다르게 매출과 순이익이 저조하다 라고 설명을 하니까 매출을 늘리고 싶으면 인건비와 광고비를 더 써라 라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을 해줍니다. 김가맹은 도대체 이게 무슨 컨설팅인가 싶었지만 프랜차이즈 운영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일단 믿어보고 돈을 좀 써보기로 결심을 해요. 그렇게 운영을 몇 달 해보니까 광고비를 쓰는 만큼 매출이 늘어나긴 했지만 결국 광고비의 폭이 훨씬 더 크게 불어나면서 그렇게 김가맹은 또다시 미쳐버리죠. 그러다가 본사가 정신을 차렸는지 갑자기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에 PPL 광고를 때리면서 파워풀한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김가맹한테 들려와요. 그래서 김가맹은 브랜드 인지도가 생기면 매출이 높아질 테니까 다시 한번 도약해보자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며칠 뒤 해당 예능 방송에 본사의 PPL 광고가 나오길래 봤더니 본사의 대표가 방송에 출연해서 무려 10일 동안 전 가맹점을 통해 인기 메뉴와 신메뉴의 판매가를 80% 파격 할인해주기로 시청자들에게 약속했고 그에 대한 비용을 본사가 가맹점들에게 100% 지급하기로 공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방송에 차는 말 그대로 대박이 나서 김가맹 매장의 주문량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본사가 가맹점주들한테 지원해주는 금액이 인기 메뉴와 신메뉴의 판매가에서 80%가 아니라 인기 메뉴 빼고 신메뉴의 재료비만 지원해주겠다면서 내부적으로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결국 본사의 지원이 거의 없는 와중에 방송 때문에 인기 메뉴 주문량은 폭주하지 고객들에게 할인해주는 비용은 김가맹 주머니에서 채워줘야 되지 본사의 무책임한 PPL 광고 때문에 적자에 허덕이던 김가맹은 그때부터 미친 적자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한 김가맹과 다른 점주들은 결국 해당 이벤트 기간 동안 가게 문을 열지 못했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팔면 팔수록 적자니까 말이죠. 그랬더니 해당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느끼기에는 할인해준다고 방송 나와서 어그로 끌어놓고 할인해주기 싫어서 문을 일부러 닫는 양아치 브랜드라고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PPL 광고가 한 차례 지나간 뒤에 브랜드 이미지는 폭락을 하게 됐고 김가맹 매장은 기존 매출액의 4분의 1로 반의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본사가 망해버린 브랜드 이미지 탈피하기 위해서 메뉴를 리뉴얼하겠다고 점주들에게 일방적 고지를 해옵니다. 여기서 본사가 말하는 리뉴얼 방법은 기존 메뉴의 양을 늘리고 판매 가격을 낮추는 거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매출 떨어지고 적자폭이 늘어나는 와중에 원가율까지 늘린다고 하니까 김가맹은 이런 본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던 도중에 어느 날 갑자기 배달 상권이 겹치는 매장 2개가 주변에 들어서기까지 합니다. 가맹점주의 수익 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아까파 본사를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어서 김가맹이 본사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더니 본사는 계약 기간 내에 해지
해지를 하게 되면 위약금이 존재한다면서 돈을 내고 나가래요. 결국 김가맹은 위약금 때문에 계약 해지를 하지 못하고 운영을 하다가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강행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당한 본사는 김가맹 쪽으로 식재료에 대한 물품 공급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소송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면서 시간을 계속 끕니다. 결국 김가맹은 가맹계약 해지도 못하고 물품 공급이 끊기니 장사도 못하고 월소득이 없는 와중에 매장 월세만 계속해서 나가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채로 오래오래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끝. 김가맹의 프랜차이즈 창업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보면 본사가 호구 가맹점주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는 허위 광고를 뿌리고 그렇게 모인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사업법 위반의 계약과 운영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것도 아주 악질적으로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은 완전 허구의 내용이 아니라 허위 광고로 사업을 이어가는 일부 악질 프랜차이즈들과 계약한 가맹점주들이 실제 현실에서 겪고 있는 실화 바탕의 내용들입니다. 장사인 어플 안에서 본사의 갑질 문제가 불거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작성하고 있는 글들을 보면 오픈 가이드북에도 빨간 글씨로 강조하였는데 오픈 후 3개월간 면제된 창업비용으로 광고 비용에 투자해야 매출이 정상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창업비용 면제해준 거 적자로 폐점하겠다고 하니 위약금 내놓으라네요. 계약할 때 원가율 42%, 수익률은 28에서 32%, 월 매출 3천만원에서 4천만원이라는 말 듣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원가율이 말도 안 되네요. 창업 광고에 밀착 컨설팅 등 지켜지지 않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자 본사 담당 왈, 그건 불특정 다수가 보게 하는 광고지 점주님 계약에 영향을 주는 문구가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오픈 초기에 본사 지원이 잘 되던가요? 제가 할 때는 본사 슈퍼바이저도 제대로 배정되지 않아서 초기부터 엄청 힘들었습니다. 가맹비, 교육비, 로열티, 감리비, 인테리어 마진, 재가맹비 없음으로 광고했으나 적자로 못 버티겠다는 점주가 시설 투자비와 광고비를 낸 게 아깝지만 포기하고 폐점시켜달랬더니 이게 일방적 폐점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방적 폐점이니 위약금 1,000만원과 면제된 금원을 1회 계산해 1,400에서 1,900만원대의 위약금을 내라고 함. 이렇게 본사의 허위 광고와 미숙한 운영 방식에 속은 가맹점주들은 시간도 날리고 돈도 날리고 본인의 노동력도 날려먹은 상태로 빚만 떠안은 채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프랜차이즈 갑질에서 가장 중요한 표시광고법과 가맹사업법의 경우에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세사업자인 가맹점주 개인이 거대 자본을 가진 본사를 상대로 뭘 해보기가 힘듭니다. 때문에 가맹점주들끼리 가맹점주 협의회 같은 걸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긴 하지만 협의회 안에서 벌어지는 내용이 본사에 노출되면 그에 따라 본사가 물품 공급을 끊어버리는 보복성 공격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맹점주들은 대응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모든 내용이 익명으로 처리되고 있는 소상공인 전용 커뮤니티 장사인을 활용하면서 점주들끼리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장사인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하던 가맹점주분들은 그나마 다행인 게 갑질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서로 공유해서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본사에 클레임을 건다든지 집단 소송으로 본사의 갑질에 대항해 왔다는 거예요. 사실상 갑질 문제를 겪고 있는 점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혹시나 지금도 같은 브랜드 점주분들과 커뮤니케이션할 길을 찾지 못해서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는 가맹점주분들이 계시다면 장사인에서 다른 점주분들과 만나 함께 해결법을 찾아보시라고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오늘부터 3달 동안 장사인에서 한 브랜드당 가맹점주 10명 이상이 모이면 그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1회 무료로 제공해준다고 하니까 이것도 최대한 잘 이용해 먹으시길 바랄게요. 아, 그리고 본사의 갑질 문제가 따로 없는 브랜드의 가맹점주분들은 세무 문제라든지 노동법 문제 등등 폭넓은 주제의 법률 자문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새로 생긴 외식 프랜차이즈 신생 브랜드 중에 52.9%는 3년 안에 사라집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시작하기 전 광고나 영업본부가 하는 이야기만 듣고 본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가맹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나는 갑에서 을로 바뀐다. 쉽고 빠른 정보를 원한다면 호갱구조대